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는데요. 오늘은 공수처 조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해서 공수처는 오늘 2시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돌연 아예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고 오늘은 아예 조사조차 거부해 결국 체포는 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밝혀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체포 적부심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으로서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 셈이죠. 체포 적부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ETF 실시간 매매,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수익률이 중요한 연금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군의 새해 복지 분야 기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자, 계엄과 탄핵, 내란 수사, 선거법 재판 등 중앙 이슈로 인해서 지역의 중요한 이슈들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죠. 바로 문경 단산 모노레일 중단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영진 변호사 시작해 주실까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되었는데요. 네. 매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신속한 탄핵 심판의 진행을 주장하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대한 신속한 진행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참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연민도 들고 그런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서 손을 놓지 않고 계속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데요. 예. 우리 지역에 골칫거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말씀 많이 드렸던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 문제, 예. 또 대구 중심의 경북대구 합병 문제, 또 미래 성장 동력의 부재 문제 등이 있는데, 예. 그 중에 또 유명한 게 방금 말씀드린 문경 단산 모노레일 사태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문경 단산 모노레일 게이트라고도 하는데요. 그 정도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문경 단산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예. 문경시가 문경읍 고요리의 단산이라, 이 산 이름이 단산입니다. 예. 해발 956m인데요. 예산 한 120여 원을 투입해서 이제 단산 모노레일을 깔았습니다. 왕복 3.6km 구간에 승강장 2곳을 설치했고 시속 3km, 최대한 42도 경사를 오르내리면서 8명을 태울 수 있는 차량 한
10대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위탁 운영을 맡고 있고 5년 전이죠. 2020년 4월 말 개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 개통 이후에 잦은 고장과 집안 침하, 레일의 균열, 배터리 문제 등 그동안 안전사고 문제로 끊임없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2023년 8월 단산 모노레일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따르면은 그 고정 지지물의 크랙 발생, 차량 구동계, 배터리 등의 문제로 운행 중 잦은 멈춤이 발생했는데 운행 중지가 23건, 모노레일 점검 보수 452건 등 안전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문경 모노레일이 23년 8월에 20년에 이제 4월 말에 개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네. 한 5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렇죠. 23건이나 현재까지 이제 운행 중지가 됐고 네. 모노레일 점검 보수가 452건이 발생했다. 그렇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문제고 좀 다시 그렇죠. 타기도 좀 불안할 정도네요. 이 정도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15일부터 안전성 문제로 임시 휴장에 들어갔고요. 예. 그 이후에 무기한 이제 중단되어 있는데요. 운행이요. 지금까지 23년 7월부터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2020년 개통 이후 잦은 고장에 따른 화재 위험, 산사태 우려까지 겹쳐서 안전에 적신호다 이래서 이제 조치를 취한 걸로 보였는데요. 예. 문경시청 관계자 또한 최근 3년간 452회의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운행 중단이 장기화되더라도 대대적인 정비와 대폭적인 시설 보강 등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023년 7월, 8월 요때 좀 말한 바가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도 이제 단산 모노레일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단산 모노레일 및 숲속 캠핑장 운영 중단 안내 이렇게 되어 있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집안 침하 안정성 검사로 인해 휴장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휴장 기간은 2023년 8월 9일부터 2025년 8월 8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용에 불편이 들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떠 있습니다. 아예 2년 동안 휴장을 한다. 기간이 좀 너무 기네요. 이게 좀. 그렇죠.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예. 결국 이제 시민들의 혈세 120억 원이 들어간 큰 시설이 수년째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언제 개장될지 뚜렷한 일정조차 없다는 것인데요. 예. 당시에 개장 전에 우후죽순처럼 전국에 막 모노레일이 다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예. 이거 건설하는 게 그때 막 유행 탄 게 모노레일, 출렁다리, 맞아요. 전망대, 예. 다 그게 트렌드처럼 하는데요. 예전 트렌드는 뭐였냐면은 그 지역에 그거 이렇게 정자 만드는 거 있어요. 정자, 예. 정자도 많이 지역에 만들었죠. 지금 이제 가보시면 정자가 온 곳에 다 있습니다. 산에도 있고 밭에도 있고 예. 심지어 한 곳에 2개도 건설하고 이런데요. 이런 어떤 예산은 그때 운용하는 이제 유행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전국에 이래 많은데 경제성이 있느냐 또 안전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문경시에서는 이거 건설되면 지역 관광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하면서 이를 추진했던 것이죠. 심지어 주요한 어떤 문경시정에 업적으로 홍보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역에 여러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그 후에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별로 없고 적자 운영으로 시군청의 살림살이마저 옥죄는 경우는 사실 많습니다. 많죠.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도 그중에 제일 유명한 예죠. 예. 그런데 문경 단산 모노레일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집안 침하 등 안전 문제 등으로 수년째 운행을 못하고 있다는 게 언론의 보도와 단산 모노레일 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드러나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대규모의 시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시설을 지으면서 입지 선정이나 건설 이전에 그 집안을 당연히 먼저 조사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고 처음으로 실시할 조사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조사 이거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집안이 그렇죠. 침하된다. 예. 개인이 조그마한 주택을 지을 때도 당연히 땅이 단단한지 아닌지를 보고 짓는데 예. 100억 넘게 들여서 그 무거운 시설을 짓는데 그것도 산에 짓는데요. 집안 조사를 철저히 했는 건 당연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안 했다면 문제고 했다면 부실 조사했다는 것인데 어느 뭐로 보든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기본적인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가 없었거나 부실 검토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규명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문경시가 자체 조사를 하기에는 여러모로 버겁다면은 현행법상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예. 이는 지방의회의 의결로도 가능한데요. 이제 청구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 의회에서도 되지만 18세 이상의 300명 이상 국민의 요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근거한 건데요. 아, 그러니까 자체 조사가 좀 힘들다 하면 감사원을 통해서 이제 공익감사를 통해서 이거 한번 조사해보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감사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의 법률 72조에 근거하는 건데요. 네. 요건은 이제 아까는 이제 위법 또는 부당해서 공익 해치는 경우에 하나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엄격합니다.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조금 엄격하죠. 예. 그리고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이제 요청하면 가능한데요. 예. 결국 이제 자체 감사이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또는 국민감사 청구이든 간에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10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 안전 문제 등등으로 반치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진상조사해서 책임자 처벌까지 가야죠. 이런 큰 일을. 예. 예. 그래서 지역 소멸 문제다, 청년 유출 문제다 많은 우려가 제기되어 있는데요. 줄줄 새는 건설, 토목 예산을 확 줄여서 그 예산으로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고 우려에 투자한다면 정주 여건이 훨씬 개선될 것인데 문경 단산 모노레일 장기 중단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해서도 이제 공적 절차 진행해서 잘 이래 정리를 해줘서 앞으로는 좀 이거를 반면교사 삼고 하는 게 우리 지역이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이 예산 우리 지자체마다 참 이렇게 큰 돈 팍팍 쓰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이게 잘 쓰여지는 예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단산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안전과도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빨리 확실히 좀 점검을 해서 그렇죠. 보완을 하고 아까 그 23년 8월부터라고 그랬죠. 23년 8월부터 25년 8월까지 무려 2년이나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 이 단산 모노레일 문제 이게 참 골칫거리겠는데요. 문경에서는. 그래서 이게 잘만 되면은 참 아름다운 단산에 이렇게 좋은데 문경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또 그렇다고 해서 덮어두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고 문제도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경시를 위해서도 이 점은 잘 좀 규명을 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문경 단산 모노레일 예를 들어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런 사업이 꽤나 있을 겁니다. 각 지자체마다. 예. 이거 다시 한번 총 점검을 해보고 또 예산도 적절하게 쓰도록 의회에서도 감시가 필요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단산 모노레일 장기 중단 사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4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자체마다 주민복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노인 관련 복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청성군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새해 청성군의 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청성군 정귀화 어르신 복지 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귀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윤경희 청송군수가 2025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서 살고 싶은 1등 청송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정책도 강조했는데요. 2025년 청송군의 복지 정책 방향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청송군의 2025년 군정 운영 방향은 살고 싶은 1등 청송입니다. 네.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 과제 중 하나인 믿음직한 청송 복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군정 과제는 살기 좋은 고령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버스 무료 운영, 파리파리 민원처리 교동반 운영 등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청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군정 과제는 양육 부담을 줄이는 육아 환경입니다.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생애 주기에 맞춘 지원을 강화하여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군정 과제는 늘 곁에 있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을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올해 청송군의 복지 정책 방향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고령 친화도시 만들겠다. 두 번째 육아 환경, 그리고 세 번째 보건의료 이렇게 세 가지의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네.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100세 시대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 구현인데요. 자, 우선 어르신 목욕비 지원이 확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송군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청송군 노인 목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연간 23회의 목욕권을 제공해 왔으며 올해부터 지원을 연간 36매로 확대했습니다. 네. 이번 지원은 7,906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며 노인 목욕비 지원 확대를 통해 건강 증진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36매를 지급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한 달에 3번꼴로 목욕탕 다녀오시라 이거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어르신들 참 좋아하겠네요. 작년까지 이제 23매였는데 이제는 네. 36매로 확대한다. 이게 다 공짜는 아니죠? 1인당 한 번 갈 때마다 뭐 1,000원씩인가요? 내고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개인비로. 예, 개인이 이제 1,000원을 내고 이 입욕권 같이 가면은 이제 목욕을 한 달에 3번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아유, 뭐 목욕탕 하는데 1,000원이면 그냥 공짜네요, 거의. 예. 예. 어른들이 좋아하십니다. 참 네. 좋아하시죠, 이거? 예, 이 예, 많이 입욕권. 좋아하십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경로당인데 바로 경로당 식사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경로당의 환경도 개선하겠다.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올해 시범 사업으로 경로당 어르신 행복 밥상 사업 1개소와 주 5일 중식 지원 사업 1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아울러 전체 경로당에 월 1회 밑반찬을 지원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점심을 드시는데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10년 이상 노후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각종 개보수 등 환경 개선으로 경로당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 자식 문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로당의 입식 문화 조성을 위해 시작한 경로당 소파 설치를 2024년에 완료하였으며 테이블, 의자 등의 입식 시설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경로당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유, 잘 됐네요. 그러니까 네. 경로당에 식사 제공하는 것도 좀 확대하고 또 어르신들도 뭐 무릎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땅에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이게 참 힘드신데 그래서 네. 이제 의자, 테이블 이런 걸 좀 많이 보급하겠다라는 계획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시면서 이제 병환이 생길 수도 있고 거동이 또 어려우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 1,344명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통해 800가정에 센서를 설치하여 하재, 가스, 움직임 등을 확인하여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거 노인들을 위한 중첩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146명에게 주 2회 밑반찬 5종을 지원하여 식사와 안전 책임을 주고 있으며 무위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을 통해 1,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안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전략이 바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가족복지 구현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25년 1월부터 청송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청송가족센터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 다문화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해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온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건강한 청송이란 미션 아래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족관계 영역에 엄마와 함께 놀이활동, 부조성 교육과 가족 돌봄 영역의 자조 모임, 한국 문화체험, 가족 생활 영역에 가족 초기 정착 지원,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영역에서는 패밀리 데이, 가족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가족센터로 전환되면서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가족 서비스를 통해 가정의 문제를 예방 해결하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많은 복지 계획이 이 밖에도 더 있을 텐데요. 시간 관계상 추가로 꼭 이것만큼은 소개하고 싶은 청송군의 복지 사업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청송군에는 많은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문화와 여가 시설이 부족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 앞마당에 청송군 청소년 수련관 야외 문화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비
1억 규모로 올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요. 예. 바닥 분수, 야외 무대, 창의 놀이터를 조성하여 청소년에게는 건전한 놀이 문화 공간이 되고 지역 주민에게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휴식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 또한 청송군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활발한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다양한 교육 여건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올해는 신규 장학사업으로 3월부터 고등학생 석식비를 지원하고 지난해까지 1인당 30만 원 지원하던 교복 구입비를 4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예. 앞으로 저희 학생들의 복지 향상과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한 가지 정도만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상당히 많군요. 예, 복지 분야 상당히 중점을 두고 올해는 시작하는 청송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이쪽 시설이 굉장히 좋잖아요. 깨끗하고 좋은데 앞마당도 꽤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바닥 분수, 야외 무대, 창의 놀이터 등등을 또 조성하고 학생들이 참 좋아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송군의 올해 복지 분야 계획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예. 말씀하시죠. 예, 청송군은 지역 주민 모두에게 믿음직한 청송 복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네. 지금까지 청송군 정귀화 어르신 복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자, 윤 대통령 12.3 내란 사태 후 43일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는데요. 자, 우선 우리 임미애 의원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야당 의원으로서 이 모습 쭉 지켜보셨을 텐데요. 먼저 좀 심경을 좀 여쭤볼까요?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이 과정 보시면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는데요. 하나는 그래도 12월 3일 이후에 이 구속을 위해서 계속 이 목소리를 내왔던 시민들이 있잖아요. 예.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가 그 대통령실에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가 빨리 마무리되어야 된다라는 체포가 그래도 이루어졌다는 안도감도 있었고요. 안도감.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굉장히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나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마음이 좀 굉장히 좀 우울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도감도 들었고, 네. 우울함도 들었고, 또 정부 여당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제1야당 거대 야당으로서 이 네. 현실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또 어떤 책임감 이런 것도 좀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반 이게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예. 예, 여의도에서 있지 않았다면 조금은 달랐을 텐데 달랐죠. 예. 책임 있는 그래도 제1당의 의원으로서 이런 정치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좀 있고 좀 마음이 그랬어요. 좀 여당 국회의원들이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나마 좀 치유가 될 것도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의원이 몇 명 안 돼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요. 우선은 이 2차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와의 이 충돌
무력 충돌이 없겠는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참 또 다행한 일이죠. 굉장히 그래도. 다행이죠. 근데 그 집행하기 네. 전에도 굉장히 뭐 제보가 또 많이 들어와서 그 네. 경호처의 그 수뇌부와 일선 경호관들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조금 안심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순조롭게 아주 수월했죠. 네. 순순히 이렇게 협조를 해서 네. 굉장히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게 저희가 그동안 보면 경호처 지휘부는 이제 불법 영장 집행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경호 대상자 신변 안전은 책임져야 되지만 그렇다고 체포 영장 집행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데는 1차 실패 이후에 공조본이 경호처 힘 빼기 전략을 주효했던 것도 있고, 또 압도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했다 그러잖아요. 뭐 관저 주변에 한 3,200여 명의 경찰력이 배치되었고, 거기다가 장애물 제거조, 제압조, 체포 수색조가 한 1,000여 명이 배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뭐 아무래도 계획이 지난번에 비해서는 굉장히 치밀했던 것이 충돌을 없앨 수 있었던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뭐 각 분야별로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입을 시도했는데, 근데 정작 쓰인 거는 사다리차, 사다리 하나였잖아요. 네. 예. 이거 뭐 별의별 장비도 다 준비했다면서요, 경찰 측에서. 근데 결국은 사다리를 타 넘어 들어가서 그 버스 치우는 것도 무슨 레카차를 동원하니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이 경호관들이 참 똑똑했던 게 버스 안에다 키를 꽂아놓고 나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 어떤 법을 다루는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저희가 좀 잘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영향 준 게 또 바로 며칠 전에 그 박정훈 대령 그 판결이 1심 판결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좋은 선례였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줬을 것 같고. 참 씁쓸하고, 저는 굉장히 착잡하고 비참하고 허무하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좀 허무하죠. 허무하고 정말. 그런데 의외로 대통령이 오늘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1년의 공수처로 이송된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이 국민들이 갖는 이 쓸쓸함을 분노로 바꾸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제 그 영상 메시지도 또 발표했잖아요. 한 2, 3분 정도 그렇게 쭉 봤는데 끝까지 그 법 집행, 이건 좀 불법 집행이다. 예, 뭐 불법 3번을 써가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불법이 자행되었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근데 저는 정말로 국민의힘 의원들, 그다음에 그 정진석 비서실장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책임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린 주범들이고요. 이 정도 됐으면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었고 다수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법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이런 상황에 동조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네요. 정말 비서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100번 양보해서 비서실은 또 그렇다 칩시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여당 의원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 이거 동등한 관계인데 너무 그 2년 반 취임 이후부터 너무 종속적인 관계였고 국회의원들이 마치 그 대통령의 뭐 부하인 양 그런 모습을 항상 보였고 대통령은 또 여당 대표를 뭐 몇 번씩이나 이제 갈아치우면서 이런 모습.
이게 이제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만든 게 아닌가. 쓴소리 할 때는 했어야 되는데. 예, 국민들이 뽑은 당대표를 너무 쉽게 바꿨고 또 경선에 대통령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관여를 하고 자기 사람을 내세웠다 또 마음에 안 들면 주저앉히고 하는 모습이 이 여당, 집권 여당이라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정통적인 당의 그 여러 차례 권력을 잡았던 정당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윤상현 의원하고 예. 나경원 의원이 지난 그 당대표 선거 때 연설했던 내용들을 오늘 한번 찾아봤어요. 예,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윤상현 의원 왈, 이제, 여기는 우리가 영남 중심 당이어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권을 다시 잡고 세를 물려나가는 것이 어려우니, 영남 중심 당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난 그 전당대회 때? 네, 24년도 전당대회 때 그래요. 이 당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경상도 의원들이 대부분이라 중도, 수도권, 청년 이 중수청에 대한 감수성이 약하다. 이대로 가면 만년 2등 정당이 된다. 대통령한테 쓴소리할 최적의 인물은 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100번 다 옳은 말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내는 목소리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거든요. 왜 이럴까? 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보수를 지킬 의사도 없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지킬 의사도 없는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랄까 지지자만 바라보고 정치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당에도 진보인 척하는 그러고 있는 패션 우파로는 절대 중도 확장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당정일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당정 갈등 모두 실패했다. 내가 당 이끌겠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바로 잡아주면서 동행하겠다. 그런데 이분은 판사까지 하셨다는 분이 법을 너무나 우습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윤상현, 나경원 의원 참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확 변신을 할 수 있는지 참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지금 두 가지잖아요. 지금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게 대통령과 똑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게 공수처 이 수사권이 없는데 여기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하나 불법이다라는 거고 왜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했냐. 중앙지법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크게 봐서 두 가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그것을 주장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법원에서 그 영장 청구가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체포영장이 나온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왜 이 서부지법 지원이냐? 그거는 그 대통령실,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고 있는 곳이 서부지원이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공수처는 실제로 이게 내란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직권 남용에서부터 시작한 혐의잖아요. 직권 남용에서부터 시작한 수사가 내란죄로 번진 거기 때문에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법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뭐 법 위에 군림하려는 법이 자기 마음에 들면 법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법이 아닌 자신들이 진짜로 법 위에 군림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A를 주장하고 야당이 B를 주장한다. 서로 주장 굽히지 않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판가름 나는 게 이제 사법부의 판단인데 사법부가 판단을 이렇게 내렸는데 끝까지 이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건 정말 이거는 법치주의가 아니다. 이러니까는 이게 과연 헌재의 판결이 나면 그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겠나라는 시중에 그 의혹이 이게 자꾸 나오는 거죠. 뭐 이거는 받아들이겠어? 뭐 이런.
자, 그나저나 윤 대통령 어제 11시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해서 어제는 이제 하루 종일 받았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네. 뭐 이름조차도 대답을 안 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 한마디 했대요. 점심 뭐 어떤? 먹겠습니까? 된장찌개. 예. 자, 이게 질문지만 해도 200쪽이 넘는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 네. 200쪽이라는 게 뭐 한 장에 한쪽에 질문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한쪽에 뭐 20개, 30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문항은 혹시 전체 몇 문항 정도 된다는 거 혹시 들은 건 없습니까? 예, 그 얘기는 들은 바가 없어요. 없는데 그 많은 질문이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일체 답변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든 대통령들이 조사를 받았었잖아요. 예. 이분들이 퇴임 이후에 검찰 조사를 다 받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녹화까지도 거부하고 있고 거기다가 오늘은 건강상 이유로 오전에 못하겠다 이랬다가 또 오후 예정된 조사도 거부하고 못하겠다. 끝까지 좀 너무 구질구질하지 않나? 근데 지지했던 사람들을 너무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 그 현장에 한 30여 명 간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보도가 된 게 또 이 사람들 말고 이제 현직 의원들 말고도 뭐 지역위원 당협위원장들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들 중에 뭐 막 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윤 대통령에게 큰 절까지 하고 뭐 이런 보도가 있어서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대통령의 눈을 가리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설사 인간적으로는 그 안타깝고 이럴 수 있죠. 그래도 그렇죠. 맺어왔던 인간관계가 있는데 지금 처해진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것이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인 행동이고 더군다나 윤상현 의원은 나와서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뭐 샌드위치를 준비했다는 둥 어떻게 그렇게 의연할지 모르겠다는 둥 이런 식의 얘기는 윤상현 저는 그건 전달되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전달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가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인 것을 좀 그 과장되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정치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도 그 자리에서 정말로 보수를 생각하고 대통령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구나라는 걸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느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샌드위치 말씀하셨는데 이제 곧 내가 체포대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런 비상 상황에 샌드위치를 만든다? 근데 이것도 의연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의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샌드위치를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가 잘 안 가죠. 그게 그렇게 치면 그 자리에 온 국회의원들이 아침을 못 먹고 왔을 거다 생각해서 만들었다면 새벽부터 와서 그 공수처의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것을 맡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왜 안 합니까? 그렇죠. 몇 날 며칠을 거리에서 눈비 맞아가면서 있었던 국민들은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고 애틋한 일이라고 그걸 나와서 또 그렇게 떠듭니까? 그러니까 이 뭐 샌드위치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저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 변호사들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 보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적인 윤석열을 부각시키려고 일부러 하는 소리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 대통령 대단히 인간적인 사람이다라는 거. 그거를 누가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봐주겠습니까? 자, 어쨌든 일단 윤 대통령은 체포가 됐고 조국 혁신당에서 체포 직후에 이제는 김건희 여사다. 김건희 여사 이제 도주할 수 있다. 출국 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 국민들이 다들 이거 봐왔잖아요. 국정 운영이 네네. 어떻게 되어 왔는지 누가 대통령이냐는 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절실하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뭐 허위 학력 경력 문제, 공천 개입 문제 등등해서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저는 어저께 네. 체포영장 집행될 때 과연 저기 관저에 김건희 여사가 있을까? 이미 사저로 나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지금도 궁금합니다. 과연 거기 있을까?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되던 그날 어제 새벽에 마이바흐 차량 한 대가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지만 과연 저기 있을까? 그 저는 좀 궁금하고요. 예. 그 조국혁신당의 지적처럼 실제로 체포영장의 피의 사실 부분을 보면요.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윤석열 정부 온갖 의혹의 출발에는 항상 김건희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동안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졌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심리도 속도가 쭉쭉 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네요. 예, 이 계엄이 왜 이루어졌느냐. 그 특검, 김건희 특검 때문 아니냐. 그리고 또 명태균 또 황금폰도 열리고 뭐 그런 위기 의식에서 과연 이 계엄을 많이 쏟아져서 예, 이 계엄령 선포하는데 혹시 김건희 여사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혹시 주도한 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있어요. 없습니다. 예,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게 국회가 민주당의 이렇게 폭주가 이 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명태균 그 폰을 열어보면 이 국회의 모습이 메인 이유가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가 어쩌면 이 계엄 발동의 중심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의혹을 저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해봐야지요. 예, 너무나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게 의존하고 김건희 여사는 또 각종 뭐 무슨 무속, 뭐 무슨 도사 이쪽에 이제 의존을 하고 이런 뭐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에 대한. 그 행정관 하나가 이게 그 사주명리학을 보는 사람이라잖아요. 그러니까 4급 행정관을 채용했다는 소식도 있고. 네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대통령 부부하고 궁합이 맞는지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능력이나 스펙, 경력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의 사주팔자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하고 이 사람들을 배신할 상이냐 아니냐 이거 보고서 사람을 뽑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꼭 드라마 같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